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 남자는 소파가 불편했는지 뒤척이더니 잠에서 깨고 맙니다. 멍한 눈으로 일어나는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벽인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다 깨서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한참이나 달리고 한적한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요.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쇠막대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수라장이 된 집과 죽어있는 이 집의 주인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미친 듯이 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켄 파크스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심한 목류병 환자입니다. 살해당한 할머니는 이 남자의 장모. 켄 파크스는 목류병 상태로 일어나 차에 시동을 걸고 22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에 도착해서 잠을 깨라고 몸을 흔드는 장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켄은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자수를 한 이후에 켄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처가로 가서 장모를 살해한 이후 자수하는 것까지 켄 파크스는 이 모든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의식이 돌아온 후 자신이 장모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남자는 전과도 없었고 장모를 살해할 동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처가를 향해 운전을 하는 동안 3번의 신호등에 걸렸는데요. 잠을 자는 중인데도 3번 모두 신호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가족들을 수사한 결과 이 남자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등 집안 남자들이 모두 심한 목류병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 내력이었던 거죠. 남자는 결국 법정에 섰고 증인으로 의사와 신경학자 등 전문가들이 출석해 목류병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경학자들에 따르면 목류병 환자는 수면 도중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맞닥뜨리면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류병 환자들의 수면 중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서 TV를 보며 박장대소하는 것은 물론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다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류병 환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르죠. 목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향후 다른 범죄자들이 자신도 목류병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부는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면 중에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당시 수면 상태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가 수면 중이 아니었거나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는 무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시 법관들의 걱정처럼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몇몇 범죄자들이 목류병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 몇몇은 이 남자처럼 무죄 판결을 얻어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남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언론과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람을 죽인 목류병 환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교양만두였습니다.